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6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버스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 오늘 혹시 장중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했어요. 예. 장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데 애매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요, 1304원, 1298원, 그러니까 1200원, 95원에서 1305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런다. 환율 너무 높다. 그죠? 너무 높다. 이게 안정권은 1240원. 무조건 1240원 생각을 하시고, 요 언저리까지 오고 요거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전부터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달러는 계속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도 6.7 계속 요 언저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가요 많이 빠졌어요. 3.1 그죠? 어저께 3.2에서 3.1 중반대 3.1 초반 거진 3.1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게 떨어진 게 지금 경기 침체에 전조가 하니까 왜 그러냐면요. 보면요. 원자재가 다 떨어졌어요. 금 떨어지죠, 은 떨어지죠, 구리,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그죠? 뭐 곡물도 다 떨어졌겠죠. 다른 거는 제가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의 징조인데 침체로 가고 있다? 침체에 들어섰다? 글쎄요. 주가는 성반영이니까 벌써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침체에 들어간 지수가 우리는 2300포인트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거든요. 저도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버스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튕겨져 나왔어요. 맞는가? 아닌가? 과연? 나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이번 주만 한번 지켜볼까?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이 일어난다든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 애매한 거예요.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못했다. 결국은 투자를 못했다. 게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대략 한 1% 정도 빠졌는데 등락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코스닥이 4.3%가 빠졌어요. 지금 신용이 털리고 있다. 이따가 여러분들도 MTS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용 잔고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주식 사지 마세요. 개인들 털리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항생 중국은 다시 상승을 했죠. 이런 거 상승하는 거 보면 우리도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중국만 날아가고 우리는 떨어지고 그죠? 요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 때문에 제가 투자하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환율만 봐서는 투자를 했겠죠. 근데 장중에서도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1,300원, 1,298원, 1,300원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1,300원 뚫고 1,304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이 1.1%대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장 시작할 때는 한 0.6%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합, 그죠? 호주도 빠지고 금 원자재 다 빠졌죠. 그죠?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하고 근데 어제 파월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스닥이 빠지질 않았다. 그러면 이게 바닥인가? 나스닥의 1100, S&P의 1000, 3500, 3700 요게 바닥인가? 그죠? 뭐 세간에는 3400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빠지면 3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3700이 일단은 1차 지지되는 바닥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파월이 그 정도 멘트를 날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7월달 금리 FOMC가 열려가지고 금리 상승하는 거를 보고 움직여야 되나요? 글쎄요. 좀 애매하네요. 고버스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다. 현재 시간 유럽은요. 대략 좀 글쎄요. 요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요새 장에서 1%가 빠지는 건가요? 글쎄요. 충분히 오늘 미국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 우리 장도 엄청나게 이게 등락이 심하더라고요. 그랬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요 목줄, 그죠? 이제 이게 목숨줄이 하나 딱 생겼는데 요것만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이 위에서는 레버리지, 요 밑에서는 고버스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요 라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어제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음.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기 언저리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고버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그리고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죠? 반등을 해가지고 중간선, 그죠? 전 저점에 있는 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버스를 타는 게 그게 더 확률적으로 돈 벌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 올라갈 때 레버리지 타기는 조금 애매하고 레버리지는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렇게 나왔다가 뭐 어느 선에서 꺾여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고버스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요거는 어제 뉴스라든지 오늘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그 특히 중국 증시 그다음에 어제 그 나스닥 미국 미장이 파월의 발언에 반응을 안 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낙폭밖에 안 됐다. 그죠? 그래서 고버스는 준비한다. 요 목숨줄 요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이 대략 3천억을 팔았고, 기관이 대략 9,200억을 사들였고, 외국인이 선물해서 9,700억을 사들였는데, 장난질을 쳤습니다.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9,700억을 산 거예요. 기관은 거진 사지를 않았다. 이거 아까 이제 외국인 산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들어왔다. 대략 1조가 넘게, 그래도 이것도 돈인데, 1조가 넘게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도 그렇게 팔지를 않았는데, 근데 지수는 빠진다. 코스닥이 더 빠졌다. 신용털기예요, 신용털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고객력 탁금, 뭐 선물, 위탁자, 미수금 이런 거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냥 수직 낙하 쭉 엄청나죠 이거. 그죠? 이거. 제가 이거를 가끔가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신용 한번 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횡보라든지 반등, 그죠?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거 있죠? 해서 했다가 다시 신용 털리고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신용 털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신용 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요거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거진 뭐 근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가다 요거 보여드리면서 제발 주식 사지 마시라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계실지 고민을 하는데 주식은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산 분들 다 여기 털린 거예요. 그죠? 개미 털기. 신용에서 엄청나게 털렸다. 이것만 봐도.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이 신용을 써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면 다시 털리고, 다시 끌어올리면 다시 털리고, 이 패턴이 반복이 될까요? 희한하게 침체장의 패턴하고 똑같죠. 침체장 100 떨어지고 50 올라가고, 100 떨어지고 50 올라가고, 100 떨어지고 50 올라가고. 이게 장기가 2년, 3년을 걸쳐가지고 일어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하향하게 돼 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주식을 사지 마세요. 저랑 같이 레버리지나 고버스 투자하세요. 그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또 멘트가 나왔습니다. BA4, BA5, 그죠? 이거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요새 세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추적을 하다 말았거든요. 과거 보면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 딱 추적을 했거든요. 추적을 했는데 관심이 없다. 근데 BA4, BA5가 백신 접종자도 감염이 취약하고 유럽에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어제. 그런 걸 보니까 요게 또 주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글쎄요, 너무 우리가 이 면역이 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숭이 두창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원숭이 두창에 대한 기사가 뭐였냐면 이런 게 있어요. 5월 6일 날 첫 사례가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 40개국에서 2,680명 20일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근데 요게 공기 전염인지 피부 전염인지 그런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천연두의 기반으로 천연두의 기반인 그런 병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딱히 무슨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적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주택 판매 11개월 연속 감소래요. 그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돈도 풀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도 내리면서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올해 5.5% 달성을 해야 됩니다. 왜 달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시진핑 시진핑이 3기 연임이 10월에 있고 당대회가 3월에 있는데 그 올해 5.5%를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사세요, 집 사세요 하는데 힘들다. 그죠? 부동산은 한번 심리가 꺾이면요 그렇게 팍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죠? 중국도 부동산이 힘들다, 미국도 힘들다. 그죠? 미국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부동산이요. 오늘 기사인데 미국 주택 판매가 3.4% 하락을 했대요. 4개월 연속 하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신규 주택이 아니고요. 기존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 판매가 안 되고 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해가지고. 근데 또 엊그저께 기사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죠. 40만 불? 40만 불인가? 하여튼 그쵸. 40만 불이죠. 40만 불. 40만 불이 대략 5억 정도 되니까.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이 40만 불을 넘어섰다. 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아직 떨어지질 않는다. 근데 거래는 안 이루어진다. 근데 요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리는 더 위축이 되겠죠. 부동산 위기 한번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위기가 왔죠. 장하성 씨가 이제 중국 그 저기였죠. 대사였죠. 주중 한국 대사. 근데 이임을 앞두고 22일 날 왕이라는 사람이 그 외교부 부장 겸 중무 국무 여기 있네요. 외교부장 겸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이 사람 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한중 발전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 그러면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지까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중국 대사를 하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임식이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줬겠죠. 근데 누가 될지가 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나오고. 또 이제 중국 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사 이임이니까 새로운 대사가 지금 뽑혔나요? 모르겠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영국 CPI가요. 5월 CPI가 9.1% 상승했대요. 4월 CPI가 9%, 4월에 9%, 9.1%. 두 달 연속 상승했는데 40년 만에 최고. 그죠? 그러면 영국도 파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 이후에 공공기관, 근데 철도 파업, 이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냥 물러서면 안 된다. 푸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영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들도 힘든데도 전쟁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시티그룹이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사우디 왕세자하고 에르도안하고 악수. 그죠? 터키. 에르도안이면 터키죠. 터키인데 예전에 이게 가스 규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유튜브라든지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악수를 했다. 사이가 좋아졌다. 그럼 바이든은 어디로 가죠? 이거 가서 만나야 되는데 기름 퍼달라고 100만 배럴만 퍼달라고 가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죠? 원수끼리 악수를 했네. 미국은 그죠? 점점 힘들어지네요. 지금 바이든 보면요. 바이든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참패하기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기름값을 낮춰보려고요. 무슨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찰스 에반슨인데 이 사람이 시카고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이 75%가 인상이 합리적이다. 오늘 이 사람이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했냐면 시카고에서도 얘기하고 필라델피아에서도 얘기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는 0.5에서 0.75가 맞다. 어떻게 7월
7월 금리가 50bp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참나. 그죠? 고민 중이다. 이게 지금 금리가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원래는 50bp였죠. 5월 달에 6월 달 50bp, 7월 달에 50bp, 8월 달에 50bp. 그리고 9월 달에는 금리를 안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5월 CPI가 나오고 나서 6월 달에 75bp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75bp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주가에 녹아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여는 총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겠네요. 시카고하고 필라델피아 이 여는 총재들이 비둘기인가요? 매인가요? 비둘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2분기는 작살이 나고 그죠? 2분기 아예 작살이 나버리고 3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지죠. 그죠? 제가 그래가지고 요 3분기에 기업 실적이 2분기 기업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오고 그죠? 경기 전망지수 다 안 좋게 나오고 물가지수 안 좋게 나오고 해가지고 3월 달에는 요게 완화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썸머랠리가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작살났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다 필요 없죠. 경기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멘트들이 지금 나오는 멘트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비둘기 펴라 그러면 비둘기인지 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긴 뭐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기사에 안 썼네. 비둘기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생각이 심각한 거고 매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좀 나은 건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아직 7월 물가에 대해서는. 근데 7월 물가는 75bp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50bp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9월, 11월 그죠? 앞으로 쭉쭉쭉 계속 이 상태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리고 파월이 어저께 한 거죠. 이거예요. 오늘은 하원에 가서 얘기합니다. 상원에 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하락한다는 강력한 증거.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 2%예요. 2%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야? 8.6. 8.6에서 2%를 만들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돼. 뭐 8%, 7% 이게 아니라 떨어져서 대략 4에서 5%까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고 생각을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강력한 증거라는 거야. 그죠? 아직 멀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요, 지금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비 심리라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앞으로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죠? 강력하게. 아까 전에 시카고하고 필라델피아에서 나왔잖아요. 50에서 75bp를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죠? 경제는 작살을 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옐런이 나와가지고, 이 선거가 바로 앞이니까 옐런이 나와가지고 실업률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업률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들이 생겨나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 경기가 어느 정도 망가져야지. 그리고 실업자들이 늘어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파월의 얘기는 그 얘기인데 주가는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다. 뉴스는 여기서 끝났네요. 뉴스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안 했나요? 다 맞는 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랬다. 그리고 주도는요, 지금 고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버스를 살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번 샀는데, 샀다가 팔았어요. 아니,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환율 봐서는 사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아 증시가 특히 원래 중국이 강력을 한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이탈했던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왜?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증시를
띄우는 중이니까 중국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환율이 일본도 작살나고 있는데 일본 환율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1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죠. 그죠? 일본이 있나요? 엔화가 136엔까지 갔잖아요. 7월 1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엔화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엔화가 다시 뭐 130엔, 125엔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달러 강세에서 좀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7월 10일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 이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버스가 맞는데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다. 차라리 저 위에서 고버스를 사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애매하다. 근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기다려야죠. 주도는요, 고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